자, 205페이지 4번부터 앞 시간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205페이지 4번, 수행 4번입니다. 패션 잡지. 자, 우리 회사가 잡지도 판매를 한다는 얘기네요. 자, 3일 패션은 의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인데 잡지를 매출하고 50%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외상이다. 본 문제 하나요? 겸용사업자라고 가정합니다. 겸용사업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한다 그런 뜻입니다. 겸용사업자. 과세와 면세를 같이 취급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여성 정장, 뭐 원피스, 블라우스, 남성 정장 이런 거는 의류잖아요. 의류. 의류는 과세제와입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한 건 뭐냐면 패션 잡지죠. 잡지는 도서거든요. 도서는 면세입니다. 그래서 잡지도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회사는 면세 사업도 겸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블라우스를 팔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만은 잡지를 팔 때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양식이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이 제목을 자세히 보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 제목을 대충 보면은 이게 세금 계산서인지 계산서인지 모르고 또 11번이겠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내용으로 와서 보더라도 공급가액만 있지 세 칸이 아예 없어요. 세금 계산서하고 뭐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으로 와서 보면은 세금 계산서는 작성일자 옆에 공급가액 그 다음에 그 옆에 세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세액이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계산서라고 합니다. 계산서. 자, 그래서 이번에는 유형이 11번이 아니라는 얘기죠.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매출하는 것은요 무조건 13입니다. 13. 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은 무조건 13.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은 무조건 11이었죠. 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은 유형이 항상 13번이에요. 자, 그러면 날짜를 이제 8월 25일로 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로 가셔가지고 날짜를 23일로 고친 다음에 이번에는 유형이 10일이 아니고 13. 면세. 25일이네요. 날짜 제가 다시 고쳐야 되겠네요. 25일로 하고 유형을 13. 품명에다가 패션 잡지라고 써주시고요. 수량은 20, 단가가 2만원. 면세니까 부가세가 안 나타나죠. 면세니까. 그리고 코드에는 거래처 대일리로 대일 1002번. 전자세금은 이거는 계산서도 전자는 세금 계산서처럼 1번 해주는 거예요. 1번 전자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분계를 어떻게 해주느냐 50%는 현금이고 나머지는 외상입니다. 이런 것도 혼합이에요. 결제 방법이 섞여 있죠. 그래서 이것도 혼합입니다. 그래서 분계를 3번 해주시게 되면은 매출에서는 대변만 분계가 돼요. 왜 한 줄이냐면 부가세가 없으니까 그냥 상품 매출만 나오죠. 그래서 대변의 상품 매출 40만원 수익 발생. 수익 발생입니다. 여러분 상품 매출은 수익이에요. 수익 발생. 자, 내려와서 차변에 101번 코드가 101번이 현금이었죠. 50%니까
20만 원이죠. 그리고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또 차변에 3번 외상이죠. 예, 108번. 네. 3번 차변이 3번. 숫자로 3번. 20만 원. 엔터. 또 3번. 3번하고 이 칸을 넘어가야죠. 108번 외상 매출금이고요. 금액은 20만 원이죠. 20만 원.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탭키 누르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네. 엔터 치셨죠? 네. 엔터 쳐도 뭐 일이 날 것까지는 없는데 엔터 치면 커서가 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가지고 밑에 분계가 없어진 것처럼 보여. 그럴 때는 다시 여기 분계 혼합 누르면 분계 내용이 보입니다. 이렇게 혼합 눌러서 여기 분계 자리를 클릭을 해서 밑에 분계를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이제부터는 마지막 금액을 입력하고는 우리 키보드에 탭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습관 들이는 게 좋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힘들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탭키 해가지고 맞았나 이렇게 보는데 뭐를 맞춰봐야 돼요? 혹시 보통예금 같은 거 없나? 보통예금 같은 거 있으면 거래처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없어요. 그리고 차변과 대변 금액이 내가 일치하게끔 입력을 했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40만 원과 차변의 현금과 외상 매출금은 자산 증가이죠. 자산 증가 40만 원. 수익 발생 자산 증가인 거래입니다. 13번 유형 하나 해봤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가서 수행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증빙이 나왔어요. 오상식에게 바지를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다. 네. 또 새로운 거죠. 조금 전 거는 계산서였고 지금은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면서 개인에게 팔았어요. 개인에게.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입력할 때는 주의할 사항이 좀 있는데요. 공급가액란에다가 합계금액을 입력해야 돼요. 공급가액에다 요 합계금액 이걸 입력하는 겁니다. 합계금액을.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것 또한 환경 설정 때문에 그런데 환경 설정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처음에 기초정보 관리를 할 때 말이죠. 회계 탭에서 이 부분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 신용카드 기본 계정 설정의 첫 번째 카드 입력 방식이라는 항목을 공급 대가로 입력하겠다,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겠다라는 1번을 우리가 선택을 해놨어요. 그렇게 환경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메인 매출전표를 입력할 때에 이 카드 거래는 공급가액에다가 합계를 해야만이 제대로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카드 매출전표의 거래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8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매출전표 날짜를 8월 30일로 고치겠습니다. 자, 유형이 달라지죠. 매출은 매출인데 카드 과세 매출이다 하는 것이 17번입니다. 네, 17번 17 하시면 돼요. 카드 과세 매출. 그러면 어떤 카드 가맹점이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물음표 단추 누르셔가지고 우리가 발행한 카드는 국민카드사 겁니다. 그래서 국민카드사 가맹점 번호 하나밖에 없어요. 확인. 또 한 번 확인. 이렇게 하시고 품명에는 바지 아니면 남성 바지 다 쓰셔도 되고
수량 단가는 모르니까 지나가시고요. 공급 가액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 대가를 입력합니다. 165 플러스. 그리고 엔터 쳐보세요. 그럼 공급 가액으로 수정이 되죠. 네. 공급 가액에다가 합계를 넣으면 그리고 엔터 치면 수정이 돼요. 공급 가액이 15만 원으로 되고 부가세는 따로 분리돼 가지고 부가세란에 입력이 됩니다. 자, 거래처 코드는 오상식이 거래처가 됩니다. 코드에다가 오상. 항상 이 메인 매출 전표의 상단에서 거래처는 우리 상품을 사준 거래처가 거래처예요. 여기 거래처는. 자, 전자세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네, 카드 거래는 전자세금과 관계가 없으니까 이 난은 그냥 비워두면 됩니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비워두면 되고요. 분계는 이것을 이제 카드 거래라고 그러죠. 그래서 밑에 메시지를 보면은 카드는 4번이다. 이렇게 분계를 4를 선택합니다. 자, 차변 외상매출금 거래처가 오상식이 아니라 국민카드사. 자, 카드로 판매하면은요 외상매출금으로 분계합니다. 외상매출금으로. 자, 여기 아까 환경 설정에서 보셨는데요. 신용카드 기본계정 설정에 카드 채권은 외상매출금으로 하겠다. 카드 채권은 108번 외상매출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외상매출금, 네, 자동으로 외상매출금으로 분계해 줬습니다. 그럼 맞느냐? 네, 맞아요. 자, 우리가 이 상품을 카드로 팔잖아요. 일단 외상인 겁니다. 카드사에서 그 카드가 사고가 없는 카드여야 그 카드사에서 돈이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외상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16만 5천 원. 그 대신 거래처는 오상식이 아니라 국민카드사. 근데 왜 국민카드사가 파랗게 나와요? 저 위에 있는 여기 거래처와 여기 밑에 회계처리 거래처가 서로 다를 때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변의 부가세 수금 15,000원. 부채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 15만 원. 수익 발생. 이런 거래입니다. 잘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 매출 관련 유형 3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1번 유형은 부가세 신고서 1번에 간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요 17번은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아까 13번도 입력했는데 13번은 면세인데 부가세 신고서에 과연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네, 면세인데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에 들어가 있을지 궁금하죠?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겠습니다. 조회를 다시 눌러보세요. 저 상단에 있는 조회. 저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를 혹시 물어보면 아니요 해서 하시고요. 안 물어보면 새로 작성된 거예요. 안 물어보면. 자, 세금 계산서 발급한 것은 1번에 1억 1천만 원에 세금 1,100만 원. 그 다음에 방금 오상식에게 신용카드로 판매한 거 3번입니다.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판매한 게 3번이에요. 거기에 15만 원에 부가세 15,000원짜리 바지였어요. 16만 5천 원짜리. 그런데 뭐가 안 보입니까? 13번 면세. 예, 계산서 매출한 건 안 들어가죠. 왜냐? 계산서는 면세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아닙니다. 과세 표준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디에 이제 들어오느냐? 이제 뒷면에 작성이 됐는데요. 이 뒷면을 볼 때는 여기 과표라는 것을 눌러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과표. 예, 과표 눌러 보시면 자, 과세 표준 명세의
도소매 의류로 1억 1,015만원, 1억 1,015만원 안에는 세금계산서 판매가 1억 1,000만원, 신용카드 판매가 15만원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아래 면세 수익금액, 면세 수익금액, 계산서로 잡지 판매한 거 40만원. 면세 수익금액은 과세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뒷면에 면세 수익금액란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85번에 계산서 발급금액 여기에도 같이 기록을 합니다. 면세는 과세 표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닫은 다음에 한번 인쇄 버전으로 뒷장이 만들어졌나 이제 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인쇄 단추 눌러보시고, 네, 밑에 보시면은 이제 2페이지가 하나 있죠. 요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뒷면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뒷면의 하단에 보시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과표에서 봤던 면세 사업 수익 금액이라고 인쇄 버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는 그냥 컴퓨터 화면으로 조회해 보는 거고, 종이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그러면 이 면세 사업 수익 금액 여기에다가 계산서 발급하면서 판매한 거 여기다가 입력을 여기다 기록해 주면 돼요. 업태는 도소매 하시고, 종목은 이제 의류하고 여기다가 잡지 이렇게 쓰겠죠. 잡지. 네, 우리는 지금 사업자 등록이 종목이 잡지가 아예 빠져 있어요. 지금 우리 회사 아까 회사 등록할 때 그냥 의류라고만 했기 때문에 있지만 실제로 만약에 잡지도 파는 회사다 그러면 세무서에 가서 종목을 추가를 해야 돼요. 의류, 잡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잡지를 파는 회사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다가 종목에다가 의류, 잡지 해놓고 여기다가 아니면 의류 빼버리고 잡지만 해서 40만원 이렇게 기입을 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면세 수익금액, 즉 계산서 발급한 것은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계산서니까 신고해 주는 거예요. 계산서니까. 그리고 우리가 면세 사업자면 신고 안 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할 때만 해주면 되는데,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 계산서도 같이 신고한다. 네, FAT 1급에서는요 매출에서는 뭐만 나와요? 1번에 들어가는 세금계산서 매출 11번과 신용카드로 판매하는 17번, 이 3번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잡지 같은 거, 면세, 계산서 판매하는 거 13번, 이렇게 3개만 문제를 낼 거예요. 네. 이 3가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줄 알고, 그리고 이것이 부속서류에 또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에 반영되는가를 잘 아시게 되면은 그 주변 것들을 다 알게 돼요. 점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매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 3개 중심으로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부속서류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속서류 뭐를 봐야 되냐면, 잡지 판 거는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됐고, 바지 판매한 것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에 작성이 되었을 겁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산서 합계표 7월부터 9월로 작성하겠습니다. 정기에서 엔터 하시면은 매출 계산서에 매출처 하나, 매수 한 매, 전자란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잡지 판매한 거 40만 원이죠.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서 보시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보시게 되면은 기간을 또 입력합니다.
7월부터 9월로 입력하시면 이렇게 작성이 안 되는 양식이 간혹 한 개씩 있는데 그럴 때는 상단을 좀 보시면 돼요. 이런 양식을 만나게 되면은요, 기간을 입력했는데 분명히 전표 입력하고 왔는데 안 나타나요? 그러면 윗부분 상단을 보시면 불러오기 이런 단추가 있어요. 이것은 이걸 눌러야 작성이 됩니다. 불러오기 하시고 일반 전표 및 메인 매출 전표에서 데이터를 읽으시겠습니까? 예 하시면 그러면은 16만 5천 원 신용카드 동그라미 6번에 16만 5천 원 반영됐고요. 합계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조회만 하면 다 작성이 된다. 네. 그래서 편해졌죠. 네. 자, 206페이지부터 쭉 풀이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8월 10일 거. 이렇게 8월 15일 거 과세 외산해가지고 복수거래 눌러서 이렇게 했고 8월 20일 거 11번 과세로 해서 혼합으로 해서 보통액은 이렇게 했고 예, 보통예금 계정의 거래처 코드 신한은행으로 바꾸는 거 까먹어서는 안 되죠. 이건 수행 3번에 풀이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8월 25일 거 13번 면세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방금 한 거 17번 카과 카드 분개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208페이지 수행 팁 읽어보고 이제 매입 전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팁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매출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13번 면세 매출, 17번 카드 매출 범위에서 출제된다. 그래서 매출 전표 입력 시 상단부에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이 하단의 분계 거래처에 자동 반영되므로 하단 분계의 예금이나 카드 채권이 있을 경우 거래처를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예금 같은 거 수정 안 하면 안 된다. 거래처 반드시 바꿔라 이 말입니다. FS 1급이 그래서 쉽습니다. 예, 유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출제 범위를 분명히 요 범위 내에서만 출제하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매출하면은 11번 아니면 13번 아니면 17번입니다. 11번은 세금 계산서, 13번은 계산서, 17번은 카드 매출 전표. 명확해요. 네.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매입거래 연습을 할 텐데요. 네, 매입거래 유형은 4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이렇게 3가지인데 증빙은 3가지인데 세금 계산서가 둘로 쪼개져요.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 계산서는 51, 공제 받을 수 없는 세금 계산서는 54. 그래서 4가지가 됩니다. 증빙은 똑같아요. 매입에서도 세금 계산서 매입이냐, 계산서 매입이냐, 신용카드 매입이냐 요 3개만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런데 매출처럼 3개가 아니라 4가지 유형이 됩니다. 왜 4가지냐? 이 매입 중에 매입 세금 계산서 중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과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기 때문에 유형이 4개가 됩니다. 자, 다음 자료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란에다가 1번 전자입력으로 입력하시오. 매입은 우리가 발행하는 게 아니니까 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는 예?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는 매입은 다 1번이에요. 왜 그럴까요? 매입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에서 발행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입은 전자면은 다 1번으로 그냥 입력하는 것이지 매입 세금계산서가 전자 발행 이렇게
표시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매입은 우리가 공급받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전자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만 하면 됩니다. 자, 수행 1번. 스커트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거래처도 등록하라고 했어요. 신규 거래처 등록은요, 거래처 등록에서 차분히 하고 오는 게 좋습니다. 자, 매입이니까 우리가 거래처는 이제 이번에는 공급자가 거래처가 됩니다. 매입의 경우는 공급자, 여기가 거래처인데 신규 거래처예요. 그래서 4001번으로 거래처 등록하고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하셔. 오상식 밑에다가 4001 거래처는 주식회사 곰곰이 사업자번호 120-81-350-97 대표자는 이하람 전체. 그리고 오른쪽에 업태는 도소매. 세부사항입니다. 기본사항. 종목은 의류. 주소는 타이핑 하시면 돼요.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8길 11 중계동. 이메일 주소는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추가사항에 가셔가지고 이메일 주소를 누락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 거래처에 발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당자 메일 주소 거기다가 com 선택해 주세요에서 bill36524.com. 네,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거래처 등록은 전표 입력하는 메뉴상에서도 거래처 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조금 그 전표 입력 단계에서 거래처 등록하는 그 화면이 팝업 화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불안해요. 실수해가지고 여러분이 시간이 더 늦어질 수가 있어요. 빨리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시간을 더 낭비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저는 시험 보는 분들에게 전표 입력 단계에서 거래처 등록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예 거래처 등록 메뉴에 와서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화면에서 차분히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다. 네, 그렇게 연습하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 어떤 책을 보면은 여기 이제 전표 입력하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단계에서 거래처 코드란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거래처 등록을 한다. 이런 설명도 책에 어디 있을 거예요. 그거 몰라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오히려 거기서도 실수를 많이 해요. 자, 이제 거래처 등록했고요. 날짜는 9월 5일 거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입력하겠습니다. 9월 5일. 유형은 스커트라는 상품을 매입한 세금 계산서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매입 세금 계산서는요. 51번 아니면 54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제 가능하면은 매입세 공제 가능한 것은 51로 하시면 되고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는 54로 하시면 돼요. 자, 매입세금 계산서는 둘 중에 하나로 나눠져요. 매출은 무조건 11번이었습니다. 매출세금 계산서는 언제나 11번이에요. 근데 매입세금 계산서는 언제나 51이 아니에요. 언제나 51이 아니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면 51,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것은 54로 나누어진다. 자, 여러분 상품 매입한 매입세 80만원 공제 안 될 이유가 없죠. 공제됩니다. 그래서 51번
51번 가면은 과세 매입. 매입은 여기 파란색으로 매입이라고 보여요. 자, 스커트 이것이고 200개, 단가는 4만원, 그럼 공급가액이 800에 80만원이죠. 거래처는 곰곰이가 거래처입니다. 매입 거래처니까 곰곰이. 전자세금계산서 1번 하시고요.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죠. 1번 분개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출금전표. 우리가 매출자료 입력했을 때 분개를 현금 분개하면 입금전표가 만들어지죠. 지금은 매입이니까 현금 분개하게 되면은 출금전표만. 그래서 출금이라는 것은 대변의 현금, 차변이 처음 나오는 개념 과목이에요. 부가세, 대급금. 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는 차산으로 잡습니다. 차산입니다, 이거. 네, 부가세 대급금 지금 처음 우리 개념 과목 처음 나옵니다. 차산. 자, 매출세액은 우리가 앞에서 부가세 예수금으로 정리했죠. 개념 과목을. 그건 부채.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 매입세 공제받는 거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차산입니다. 그리고 차변의 상품 800만원 차산 증가. 상품이 뭐예요? 재고자산에서 배웠죠? 상품. 그래서 차변의 880만원 모두 자산 증가예요. 부가세 대급금도 자산이요. 상품도 자산입니다. 자산 증가 차변이죠. 그래서 두 개가 다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 그래서 이 거래는 자산 증가 880, 자산 감소 880인 거래입니다. 자, 다음은 수행 2번을 해보겠습니다. 수행 2번은 원피스를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3월 20일 날 계약금을 지급한 적이 있어요. 얼마 지급했는지는 우리 보고 알아서 찾아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전표를 일반 전표에다 아마 입력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이제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일반 전표 3월 20일 날 데일리 룩에다가 선급금 준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가서 3월 20일 날짜를 조회합니다. 네, 그랬더니 네, 여기 데일리룩의 선급금 450만 원이 확인이 됩니다. 아, 450만 원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거나 아니면 이거 450만 원을 컨트롤 C 복사를 떠나요. 매입 매출전표에 이거를 이제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매입 매출전표에 가가지고 날짜를 이제 작성 일자인 9월 10일로 바꾸겠습니다. 9월 10일. 자, 이것도 상품을 매입한 세액이니까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매입세 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는 50일이다. 자, 5일. 품명에다가 원피스. 수량은 500개. 단가는 9만원. 그러면 4,500에 450만원. 거래처는 데일리로.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전자세금을 1번. 이건 선급금도 있고 나머지는 외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혼합으로 분개를 해야 됩니다. 선급금과 외상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3번 혼합. 자, 차변이 일단 완성이 됐습니다. 매입세 공제받는 거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또 차변의 상품, 재고자산의 증가. 이제 대변 입력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구분란을 클릭하시고 4번이 대변이에요. 4 하면은 대변한 다음에 코드로 넘어가죠. 자, 선급금 먼저 입력해 볼까요? 코드에다가 선급
하면 131번 선급금 보입니다. 엔터 하시고 아까 450만원 복사 떠왔죠? 컨트롤 V. 컨트롤 V 붙여넣기죠. 그러면 일반 종표에서 복사해온 숫자 거기 입력이 됩니다. 450만원. 그리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오고 거래처는 데일리룩으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죠? 네, 외상으로 상품을 샀으면 부채가 증가해야죠. 그래서 4번 대변에 외상 개념과목이 뭘까요? 매입금입니다. 외상 매입금하고 외상 매출금을 오락가락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상품을 매입한 거래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 251. 금액은 얼마일까요? 지금 차액으로 보이는 4,500만 원이 외상 매입금이에요. 그래서 45 플러스 마지막에는 탭키. 그러면서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가 데일리룩으로 되어는 것이 맞느냐? 네, 맞다 하는 겁니다. 차액이요? 이건 대출료 잘못 입력했다. 51번인데 51번인데 11번으로 잘못 입력했다. 다시 대변에 450만 원. 네. 동그라미 뒤에 하나 더 넣어야 되겠네요. 지난번에도 동그라미 뭐 하나 더 넣었는데. 예. 동그라미 하나가 차이가 큽니다. 동그라미 하나 있으나마나 한 건데, 예, 여기 숫자에서는 엄청 큰 차이가 나죠. 예,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는요, 숫자가 매우 중요해요. 숫자가. 그래서 숫자를 불러주고 받을 때도 항상 정확하게 불러주는 것을 여러분이 요령을 아셔야 돼요.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전화로 이렇게 아니면 여러분에게 노트에 쓰라고 불러줄 때 제가 외상 매입금이 4,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불러주면은요, 여러분 4,500만 원을 동그라미를 잘못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자 여러분 외상 매입금 불러드립니다. 45,000,000 동그라미 잘못할 리가 없어요. 예, 받아적기 좋잖아요. 45, 뭐 쉼표 찍고 000 하고 콤마 쉼표 찍고 000 중간중간에 콤마를 넣어줌으로써 여러분이 천자리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2개 칠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콤마는 항상 3자리마다 찍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숫자를 받아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회계 공부하는 거니까요. 숫자를 쓸 때도 항상 콤마를 넣어서 1의자리, 10의자리, 100의자리, 1000의자리, 만의자리, 10만자리 자릿수 맞춰서 숫자 쓰시고요. 그리고 콤마 붙여서 긴 숫자는 상대방에게 불러줄 때 콤마 넣어서 이렇게 불러주는 것으로 하시면 실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불러주는 사람도 편하고 받아 기록하는 사람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선급금 450만 원입니다. 이거보다는 450은 그래도 자릿수가 적은 편이에요. 만약에 4억 2,327만 원이다. 이렇게만 가도 하면서 뭐 어떻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4억 2,500이면 425 콤마 이렇게 해서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 10만 단위, 만 단위, 1000단위 이렇게 해서 불려준다. 콤마 넣어서 불러주는 거 그게 좋은 습관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좀 분계가 좀 복잡해진 것이 선급금을 우리가 미리 주었어요. 계약금을 미리 주고 이제 계약금은 어떻게 없어졌어요? 이제 상품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선급금이라는 채권이 대변에 가서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선급금 대일주에 대한 채권은 이제 상품을 받았으므로 채권이 자산 감소된 거예요. 그래서 대변의 선급금은 자산 감소. 대변의 외상매입금은 뭐였죠? 부채 증가. 그래서 거래의 결합관계를 언제나 해보셔야 돼요.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 대변의 선급금 자산 감소, 대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증가.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제가 이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그렇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수행 3번은요. 관리부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이랬어요. 업무용으로 쓰는 컴퓨터니까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네. 뭐 사장님 집에서 쓸 컴퓨터면은 업무에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만은 관리부에서 업무적으로 쓸 컴퓨터니까 매입세 공제 12만원 공제가 가능한 세금 계산서인 겁니다. 그러면 51번 유형으로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앞에 뭐가 빠져 있죠. 전자가 빠져 있어요. 전자 세금 계산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인식해야 돼요.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전자 세금 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전자 세금란을 1번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비워놓고 가는 거예요. 예, 그 점이 또 다릅니다. 예, 그래야 종이 세금 계산서로 분류가 되어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제대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자, 작성 날짜가 9월 15일입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점표 가셔가지고 9월 15일 날짜 바꾸시고 51번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세금 계산서 품명의 컴퓨터 수량 하나 단가 120만원 그럼 공급가액 120에 부가세 12만원 거래처는 현웅 컴나라. 자, 이 세금 계산서는 전자가 아니니까 그냥 비워두고 방향키로 지나갑니다. 컴퓨터를 외상으로 샀어요. 그러면 외상분계를 하면은 여러분이 틀립니다. 네, 한번 2번 외상분계 해볼게요. 외상분계하면 이게 외상 매입금이 돼요. 안 고쳐져. 네, 그래서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외상 매입금이라는 것은 매입 채무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컴퓨터를 사서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외상으로 사는 건 매입 채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외상으로 산 채무는 매입 채무가 아니고 뭐냐? 일반 채무로 해야 되는데 일반 채무 개정 과목은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그래서 이걸 미지급금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안 바뀐다는 겁니다. 여기 커서가 입력이 안 돼요. 코드가. 아하, 그러면 외상분계는 안 되겠구나. 외상분계 안 되면 무슨 분계하면 해결이 될까요? 예, 혼합분계하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예, 혼합분계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계가 사실은 혼합분계예요. 그래서 이때는 혼합으로 합니다. 3번 혼합 해가지고 이제 천천히 고쳐보겠습니다. 자, 맨 첫 줄부터. 자, 매입세 공제 가능한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 이건 맞죠? 차별의 자산 증가. 자,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샀습니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개정 과목이 맞을까요? 안 맞죠? 예. 우리는 컴퓨터를 상품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의류가 상품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지금 관리부에서 사용할 컴퓨터니까 개정 과목 뭘로 하면 될까요? 비품. 비품이에요. 예. 우리가 업무에 쓰는 컴퓨터를 비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비품으로 고치세요. 비품. 네, 212번이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 이제 차변은 다 됐어요. 이걸 외상으로 샀으니까 대변의 부채 증가. 자, 4번 대변의 미지. 미지로 검색하면요. 253번에 미지급금. 미지급 세금 아닙니다. 미지급금. 네, 미지급금. 금액은 132만원 입력하시고 마지막에는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현웅컴나라가 맞는가? 예, 맞는지 맞죠? 확인하시고 또 차변과 대변의 그 합계는 일치하는지 이것도 확인하셔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매출 전표는 자동 분계로 끝나는 것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매입은 손볼 게 많습니다. 네. 상품을 매입한 것이면 별로 손볼 게 없는데 상품 매입이 아니고 매입에는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뭐 컴퓨터를 샀다라든가 뭐를 수리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밑에 분계, 자동 분계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밑에를 많이 수정해 줘야 돼. 자, 이 문제에서는요, 전자세금란을 비우고 가야 되는데, 그냥 전자세금계산서인 줄 알고 1번 전자입력하고 가면 실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상으로 구입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계를 그냥 외상 해가지고 외상매입금으로 자동분계하고 지나가면 실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상품으로 되어 있는데 상품을 비품으로 안 고치면 또 실수한 거예요. 여기저기 지금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고치셔서 하고 그 다음에 수행 4번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비품을 샀으니까 고정자산에 등록해 가지고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정자산에 이 표를 참고해서 등록하시오. 고정자산 등록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고정자산 등록 하십니다. 우리 해본 적 있죠? 위에서는 그냥 엔터 3번 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젠가 차량 운반구 한 대 등록한 거 있습니다. 업무용 소형차 등록 연습하면서 그 밑에다가 계정셀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계정 과목을 코드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거기서 비품 212번 확인해 주시고요. 코드는 3002 자산에다가 컴퓨터 취득일에다가 2023-0915 자, 단기에 취득한 것은 기초에다 입력을 하면 안 되고요. 단기에 취득했기 때문에 신규 취득 및 증가에다 입력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컴퓨터는 얼마에 취득한 거예요? 아까 수행 3번에서 얼마에 취득했어요? 120에 취득했어요? 132만 원에 취득했어요? 120에 취득했습니다. 120에. 자, 120을 입력하시고요. 아, 이 132만 원 줬는데 왜 120에 취득했지? 12만 원은 매입세 공제 받을 겁니다. 세무서로부터 돈 받을 거예요. 네, 12만 원은. 그러니까 취득원가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컴퓨터를 업무용 관리부 업무용 컴퓨터를 사는데 컴퓨터 120만 원, 부가세 12만 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132만 원의 취득원가를 기록하면 잘못한 겁니다. 왜냐? 12만 원은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취득원가가 아닙니다. 공제 못 받는 거면 취득원가에 포함해요. 근데 이건 공제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규 취득 금액은 공급가액만 기입해야 돼요. 120만 원. 그 다음에 정률법 9번의 삼각방법 0번 그대로 두시고
내용연수에다가 10번에다가 5 하고 엔터 치시고 5년. 그 다음에 경비구분이 800번대니까 여기 밑에 경비구분 0번 그대로 두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샀기 때문에 지금 9, 10, 11, 12 9, 10, 11, 12 하면 몇 개월이에요? 4개월. 예, 4개월치 감가상각비가 18만 400원이에요.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자, 120만 원에 취득했는데 정률이 0.451입니다. 0.451 곱하고 4개월치만 계산해야 됩니다. 4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18만 400원이 나와요. 계산기를 잡고 120만 원 곱하기 정률이 0.451 0.451 곱하기 4 나누기 12 해보세요. 네, 180400. 네, 프로그램이 계산한 거하고 똑같죠? 네, 정률법 우리가 배웠던 정률법 계산 방식은 뭐예요? 첫 해에는 취득원가에다 정률을 곱하잖아요. 첫 해에는. 그런데 4개월치만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취득원가에다가 정률 곱한 다음에 4개월치니까 12분의 4를 곱하기 하면은 18만 400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요 계산을 다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취득원가 얼마, 삼각방법 뭐, 내용연수 몇 년 이렇게 넣어주면 계산이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수행 5번부터 하겠습니다. 네, 40분까지만 쉬겠습니다.